블루진에 묻은 혈흔을 지우며 14살 아들의 끔찍한 범죄를 숨기려는 어리석은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있는 아들에게 증거 조작을 은밀하게 지시도 합니다. 결국 아들 에이든 푸치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13살) 트리스튼 베일리는 사교적이고 배려심이 많아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운동신경을 타고난 그녀는 몸으로 하는 스포츠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꿈 많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남사녀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온 가족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세인트 존스에 있는 명문 공립학교 패트리엇 오크스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학교에서 치어리더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트리스튼 엄마와 아빠는 마더스데이를 축하하기 위해 다른 날보다 좀 더 특별한 아침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엄마는 트리스튼을 깨우러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엄마는 방에 들어갔고 트리스튼은 없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았지만 트리스튼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불길한 예감이 든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Tristan Bailey is missing. Deputies say she was last seen during the overnight hours at the amenities center in the Durbin Crossing subdivision.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부촌 지역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살인과 납치가 일어난 적이 없으며 밖에는 항상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트리스튼 실종이 알려지자 온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로 그녀의 실종을 알리고 전단지를 만드는 등 트리스튼 가족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웃 주민의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그녀의 모습이 담긴 장면을 발견합니다. 2021년 5월 9일 1시 15분 13살 트리스튼 베일리와 14살 에이든 푸치가 사람이 없는 어두운 주택가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 숲이 우거진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다른 카메라에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혼자 숲에서 나온 에이든 푸치가 뛰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3시 31분 그의 집 앞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맨발로 하얀 나이키 운동화를 들고 있는 에이든은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영상을 본 경찰은 바로 에이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하기 위해 에이든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에이든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며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이런 말과 같이 올립니다. 그가 이렇게 올린 사진은 그의 친구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마치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처럼 울먹이며 뒷좌석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들이 경찰서로 잡혀간 후 에이든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한 수상한 움직임이 그녀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에 찍히게 됩니다. 엄마는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집어서 빨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에이든이 사건 당일에 입었던 바지로 상당량의 트리스튼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트리스튼을 찾기 위해 이웃 주민들과 경찰 수색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많은 인원이 모여 트리스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스포츠 센터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종 신고 16시간 후 마더스데이 일요일 저녁에 트리스튼의 시체가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베터란스 파크에 있는 호수 근처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고 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그녀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칼로 수없이 공격당한 그녀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으며 신원 확인을 하던 어머니는 오열하다가 실신하였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를 기다리면서 에이든과 부모가 나눈 대화가 녹화되었습니다. They found this girl, right? Where? In our neighborhood, down our main street. Is she good? No, she's dead. That's why this is very important.
It's all on you right now. How's it my problem? 트리스튼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에이든 너라며 상황이 심각함을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에이든에게 지금부터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at Snapchat you did was not very smart. Not good either. at that thing you did. It's all over. You're all over the internet and everywhere. Social media. It is on social media. You'll probably 에이든은 트리스튼과 산책을 하던 중 그녀가 자기의 성기를 잡아서 불쾌해졌고 그는 그녀를 세게 밀어버리고 혼자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Did you kiss or do anything with this girl? I kissed her. Anything further? Mm-mm. Maybe nothing on those clothes, right? No, sir. 피가 묻은 블루진을 빨고 온 엄마는 들킬까봐 불안해 보입니다. You wore khakis or blue jeans? And blue jeans. You sure it's not on them? I think so. 그리고 엄마는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말합니다. What? What? Camera, you were wearing khakis. 엄마는 이렇게 에이든에게 증거 조작을 은밀히 지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5일 에이든 엄마인 크리스탈 스미스는 증거인멸 및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3,000불 한화로 약 2,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한편 트리스튼 몸이 발견되고 경찰은 즉시 에이든 집을 샅샅이 수색하였습니다. 에이든의 방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서랍 안에서 비어있는 칼집을 그리고 구석에 숨겨져 있던 피 묻은 나이키 신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피 묻은 하얀 셔츠와 엄마가 빨아서 젖은 블루진도 빨래통에서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에이든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그가 직접 그린 흉측한 그림들이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에이든 푸치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에이든은 트리스튼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소년원에 보내졌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에이든을 확실한 범인으로 보고 있었고 판사는 에이든을 구금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판결이 날 때까지 보석금 없이 그를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무기를 찾기 위해 트리스튼 시체가 발견된 근처를 샅샅이 수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호수 바닥을 구석구석 뒤진 결과 칼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에이든은 가끔 이상한 말과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언젠가 살면서 한 번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일 안에 누군가를 죽일 계획이라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이든은 아무나 숲으로 유인해서 칼로 죽일 거라며 그가 늘 지니고 다니던 칼을 휘두르고 찌르는 흉내를 내며 말했었다고 친한 친구와 여자친구가 진술했습니다. 트리스튼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뉴스는 미국 전역에 급속하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로 트리스튼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과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물론 에이든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트리스튼은 죽을 만했고 에이든을 풀어줘야 한다며 악의적인 글을 써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분별한 음해성 악플 중 하나로 에이든 말고도 그의 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해 단체로 트리스튼에게 나쁜 짓을 한 다음 그녀를 살인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에 사실인 것처럼 퍼졌습니다. 경찰은 사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알리기 위해 공식 성명을 서둘러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든의 살인 동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리스튼과 에이든이 다니던 패트리엇 오크스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명문학교 중 하나입니다. 주로 세인트 존스에 살고 있는 부유한 중산층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에이든은 세인트 존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 그리고 두 동생들과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에이든의 친아빠 제이슨 푸치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락날락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에이든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결국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고 3명의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진 엄마는 스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게 살고 있었습니다. 에이든은 그곳에서 자란 다른 아이들과 같은 도덕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의견에 따르면 14살 소년 에이든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살인마 그 자체이며
그냥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치고 싶었고 때마침 주위에 있었던 트리스튼이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어느 날 검사는 2급 살인 혐의에서 1급 살인 혐의로 바꿔 에이든을 일반 법원에 기소하였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에서 어른 감옥으로 그를 이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미성년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려고 했지만 13살 소녀를 114번이나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잔혹함 때문에 성인 법원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14번이라는 숫자는 그가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믿었던 동네 친구에 의해 공격을 당하는 동안 트리스튼이 얼마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114개의 자상 중 트리스튼 손과 팔 그리고 머리에 집중되어 있던 49개는 그녀가 살기 위해 싸우며 만들어진 방어흔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부검 결과로 트리스튼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축 늘어져 죽어가는 그녀를 보면서 에이든은 멈추지 않았고 무자비하게 계속 칼을 휘둘렀다는 점은 아무리 그가 어려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한 칼 끝부분이 살짝 부러진 채 호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부러진 조각은 피해자 두개골 안에서 박혀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칼이 피해자 머리에 꽂혀서 끝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에이든의 칼부림은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려도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에이든의 가족과 변호인은 그가 생각이 없는 미성년자인 것을 강조하고 심신장애를 내세워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공판 전 심리에서 보여준 에이든의 행동은 심신장애를 입증하기 위한 연기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위를 둘러보다가 마치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잊은 듯 중얼거립니다. Oh, you demons. Oh, you demons take my soul. You demons will take my soul away. I won't let you demons steal my soul. I don't know what's going on. Punished and for his actions, and I love him, and his family love him very much too. 법정에 출석한 에이든 할머니는 어린 에이든에게 종신형만은 주지 말라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I just hope you consider it a little bit, and please don't take him out of our lives forever. I know that I've died and not be able to spend time with him sometime before I go. 에이든의 변호사는 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직 14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임을 강조합니다. 에이든은 아직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이므로 행동을 교정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Our worlds. I will never have our special weekends away, just the two of us. She will not be able to graduate high school or college. And her father will never be able to walk her down the aisle. 트리스튼 엄마는 자기 딸이 왜 에이든의 끔찍한 계획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And the rest of my life grieving our beautiful daughter, longing to hear her voice and hold her in my arms. Aiden Fucci, your deplorable actions are unforgivable, and I will pray every day that you stay in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선고 공판에서 베일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판사에게 딸을 무참하게 살인한 에이든을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울면서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아마도 자기가 처리한 사건들 중에 가장 어렵고 충격적인 사건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미성숙한 나이라지만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기 위해 이유 없이 친구를 살인한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에이든에게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소년범이 받기 힘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던 에이든 엄마는 징역 30일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